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 1인 셀러를 위한 파트너 소센터입니다. 기존 영상은 제가 말 그대로 소상공인, 소호이니까요.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의 약자이거든요. 이건 국제 통용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1인 기업, 1인 셀러들을 위한 정보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10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위한, 혹은 공공기관, 지자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들을 위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혹시 주변에 100명 이상 고용을 한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지자체 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꼭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명 이상 고용을 하면요,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현실은 고용을 거의 안 하죠. 안 한다 보다 못한다가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비용을 냅니다. 고용부담금이라는 돈을 내서 그걸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요,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 게 법적 의무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기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라는 페널티를 매년 납부해야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납부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무는 뭐냐면, 총 구매액의 최소 0.8% 이상을 그 장애인 관련 어떤 사업 기업에서 의무 구매를 해야 됩니다. 0.8%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기업의 법적 의무. 민간 기업은 3.1%, 그러니까 100명이 직원이 있으면, 상시 근로자가 있으면 3.1명을 의무 고용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을. 그리고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정부기관 경우에는 3.8%를 의무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구매 최소 비율, 최소 0.8%를 이 장애인 관련 이런 기업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법적 의무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한다.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이 못 미치는, 고용을 못하는 그 비율만큼 고용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자, 이것은요, 단기적으로 상향 계획이 있습니다. 29년까지 민간기업은 3.1에서 현재 3.1에서 3.5까지 올릴 겁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겠죠. 정부와 공공기관은 현행 3.8에서 4.0까지 올라갈 겁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은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은 민간 기업인 경우 3.1명이니까 200명이면 6.2명이죠. 6명으로 잡고요. 그러면 한 명도 고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두 명 고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고용한 비율만큼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달 인원에 대해서 부담 기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매달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을 합계를 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이런저런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되게 계산식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건 대략입니다. 한 명당 한 1,500만원 정도의 고용부담금을 내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쉽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고용 이행 비율이 2010년 51에서 23년 43%까지 떨어졌고, 그 고용부담금은 2015년 4천억 원에서 24년에 8,900억까지 이렇게 2배 이상
몰랐습니다.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아무래도 적합한 직무가 없어서 이게 아무래도 제일 아무래도 뭐 그동안 고용을 안 해봤으니까 직무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가능성이 좀 많겠죠. 그런 것보다도 이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고용하려면 이 관련된 편의시설 내지 뭐 접근성 이런 것들을 다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민간 기업만 고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교육청 이런 데도 안 하고, 뭐 KBS, EBS, KTV 뭐 이런 다 안 합니다. 다 거의 다 안 합니다. 차라리 벌금으로 내자, 고용 부담금으로 내고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면에 정부에서는요,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이 1조 원을 육박을 하는데 활용도가 낮답니다.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뭐 정부에서는 하여튼 계속 이것을 장애인 고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강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벌도 주지만 당근도 줍니다. 저희들은 이 당근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기업 담당자 분들이나 지자체 관공서 이런 분들이 이 당근이 뭔지를 모르니까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은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5년간 누적된 부담금의 규모가 2천억 원이랍니다. 그것도 정부 공공기관만. 상당하죠?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어느 한 병원이었는데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서류상으로만 고용을 한 겁니다. 허위 고용인 거죠. 2020년 기사네요. 정황 포착이 돼서 뭐 조사를 하고, 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이제 기사 뉴스입니다. 급여도 이체가 되고 했는데 당사자가 장애인 당사자랑 인터뷰를 한 거죠. 근무를 한 적도 없고 뭐 면접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또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도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장애인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몰라요. 담당자분들이 이걸 몰라요. 고용부담금 감면 제도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33조 제4항에 있답니다. 우리는 법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게 있다,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거다 정도의 감을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계산법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거죠. 연계 고용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을 여기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용을 하고, 뭐 기업, 지자체, 관공서분들이 이쪽에다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연간 계약을 맺어요. 1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물품이나 혹은 용역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표준사업장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표준사업장하고 계약을 맺고 부담금 감면 신청을 한국장애인공단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여기 있네요, 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해서 12월 31일까지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및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내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것은 단순히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이런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완벽하게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보장하는 이런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활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전국에 873개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좀 활용을 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우선 구매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0.8%는 의무 구매, 우선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 고용노동부 공고에 보면 25년 4월 30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개요해가지고 공고를 냈습니다. 법적 공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뭐 법을 잘 모르는 우리들은 이 정도 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게끔 그러면 고용부담금 일종의 뭐 벌금이라면 벌금이죠. 벌금을 내는 것 말고 다른 솔루션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편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마크거든요. 서로 상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을 못하면 장애인을 일정 부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이런 사업체, 이런 기업의 상품을 이용을 하자. 전국에 813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 제조업, 서비스업 많습니다. 마케팅, 뭐 이런 청소 이런 또 있고 뭐 많습니다. 검증된 성공 사례를 보면요. 뭐 복사용지 제조업체 표준사업장인데 열 매출 100억 원을 달성을 한 업체가 나왔다고 합니다. 성공한 기업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서비스용입니다. 헬스 바우처라고 해서 안마 표준사업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특별한 어떤 엄마 실습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대행을 해서 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네요.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뭐 이중 구매 인정에 밀려 출폐업 성공을 한 여기 보면 26년 3월 6일입니다. 얼마 전 기사네요. 성공을 한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표준사업장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연결을 잘 매칭을 시켜드리고 소개도 하고 하는 영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용 의무 기업하고 우선 구매 공공기관 이런 데를 장애인 표준사업장하고 연계를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이런 영업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솔루션을 아주 잘 갖춰놨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 중에 장애인을 관리를 하기 위한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허위 고용을 한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사를 받고 이러는데 왜냐면 고용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한 거를 특히나 또 재택근무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증명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표사.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원 등록 관리하고 실시간 출퇴근 및 근태 관리도 하고 업무 배정, 실적 관리도 하고 공지 및 휴가 신청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했습니다. 정식으로 고용을 하고 이것에 대한 실제로 일을 했다라는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솔루션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기업에서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편하게. 영상 아래 제가 링크를 담아놨습니다. 거기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실 때 제 전화번호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 전화번호 없이는 가입이 안 됩니다. 넣어주시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개도 하고 제품도 소개를 하고 이러면서 연계도 맺어주고 계약 체결도 뭐 하게 해드리고 하는데요. 그 이상 넘어서 보니까요. 이것을 자세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표준사업장도 계속 만나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장들을 미팅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듣다 보니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도 될 만한 기업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겁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되면요, 굉장히 혜택이 좋아요. 최대 15억 원까지 자본을 무상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고용에 대한 장려금도 1인당 4천만 원씩. 그리고 법인세 감면하고요. 예, 최초 3년간 100% 해주고요. 이후 5년간 50%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원, 매월 고용 장려금 지원. 그리고 수의계약 프리패스. 이게 공공 조달에 보면 금액이 4천만 원인가 이상이 되면, 2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표준사업장이 되면 수의계약에 대한 한도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또. 자, 그래서 3년간 전액 면제입니다. 100% 감면이 되고요. 그 다음 2년간 50%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가 또 됐습니다. 5년간 30%또 감면해드립니다. 이것은 26년부터 신설이 되는 겁니다. 30% 감면죠,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이런 기업의 상황을 보고 일반 표준사업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할 거냐. 장애인을 고용을 한다는 게, 그리고 표준사업장으로 하려면요,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100명이면 30명의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었습니다. 어떤 큰 기업이 있으면요, 자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회사를 표준사업장을 만들고 모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죠. 지분 51% 이상을 보유를 해서 공동 출자를 하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이것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용부담금으로 100억 이상씩 매년 내던 대기업 중에 한 것도 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같이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강화되고요. 그렇지만 단순히 너 안 했으니까 벌 준다,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을 더 주고, 혹은 더 쉽게 네가 현실적으로 힘들면 자회사를 세워서라도 만들어라 라고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현재 지금 대부분의 기업의 담당자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사이트를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표서.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가입 하시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렇게 자료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장애인이 5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장애인 직원분들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용장려금 부담금 관리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했습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가 300명에다가 가다가 나중에 이제 4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연간 합계 2,656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법 체계 안에서 다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으로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상황에 맞게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원 근태관리, 이렇게 이 장애인 분들이 로그인을 해서 오늘 출근한다, 퇴근한다, 이것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김소호라는 분이 있어요. 김소호라는 분이 보시면 이렇게 김소호라는 분이 재택근무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무실 근무, 재택근무 이렇게 있는데요. 재택근무 출근 체크를 하면 위치감지가 있거든요. 위치감지 누르시고 출근 체크 하시면 출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출근 도장이 찍힌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회사에서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재택근무로 출근했다. 출근 시간이
이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원 업무 관리에서 이렇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공지사항 등록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직원 휴가 관리, 이 직원들이 휴가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휴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고용부담금 계산기, 기업이나 공공기업, 지자체 교육청 선택을 하시고요. 고용한 직원 수 입력을 하시면 계산을 하면 쫙 계산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연계고용 이렇게 감면이 얼마 될지도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용부담금 환급 계산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전에는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그 고용부담금 있죠. 이것은 일종의 벌금이다 라고 해서 고용부담금이 손금 불산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는데 거기에 대한 법인세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 대법원 판결 2024-30809에 따라서 위헌 판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5년치에 대해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죠. 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자, 이거 차차 또 소개를 해드리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가입 하실 때 지금 로그아웃 하고요. 쭉 내려가시면 기업 회원가입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고용부담금 기업 이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누르시고 민간기업이냐 공공기관이냐 국가 지자체 교육장이냐 선택을 하시고 사업자 번호 입력하시고 아이디 만드시고 쭉쭉 이제 입력을 하세요. 담당자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010-8892-0396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가입이 됩니다. 이거 안 넣으시면 가입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이거 매년 3조 원의 블루오션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최소 이 정도 잡은 겁니다. 이거는 뭐 트렌드나 경기에 좌우되는 시장이 아니죠. 매년 법과 의무에 의해서 계속 발생하는 시장이 생긴 겁니다.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같이 동참하실 분이 있으면 문자나 카톡 주시면 또 상담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 같이 동참할 수 있는지 또 안내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 해소를 위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다 해당이 됩니다. 또 대부분의 현장에서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제 유튜브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생 목록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재생 목록 하나 좀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계속 올릴 거니까 구독해 주시고 하시면 제가 올릴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